자, 문제를 풀어보셨을 텐데요. 질문상 받도록 하겠습니다. 몇 번 해볼까요? 15번. 15번 문제 풀어볼게요. 아, 15번 문제. 2012 혹시 주의 문서도 안 예, 와 있습니다. 2012년, 2025년 사이에 화성의 충의에 위치했을 때 지구와의 거리였습니다. 했네요. 태양이 있고, 예, 여기가 지구가 되겠습니다. 화성이 충의 위치했을 때 지구와의 요 거리를 잠깐 물어봤습니다.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골라가겠습니다. 화성과의 회합 주기가 2012년 3월에서 2014년 4월까지 약 2년하고도 한 달 정도 되네요. 그죠? 2년 1개월의 회합 주기를 봅니다. 우리는 회합 주기를 내는 공식이 어떻습니까? 하면 S분의 1은 2분의 1 빼기 화성이니까 까지 거 뭐 그냥 편히 표현하는 거예요. 그지?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회합 주기가 대략 한 2.1년이에요. 지구의 공전 주기는 1년 삼겠고 화성의 공전 주기가 P분의 1 이렇게 쓰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럼 P분의 1은 1분의 1 빼기 2.1분의 1이 되겠죠. 됐습니까? 그럼 2.1분의 2.1 빼기 1하니까 1.1 되겠습니다. 화성의 공전 주기는 1.1분의 2.1이 됩니다. 그래서 2년보다는 어떨까? 작죠. 되셨나요? 두 번째, 근일점의 거리는 1.386AU보다 더 크니까 했어요. 지금 지구 태양 사이 거리는 바로 1.31AU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지? 되겠습니까? 화성이 공전궤도와 타원을 그린다라고 했었을 때 여기가 근일점 되겠죠. 이해됐습니까? 이거보다 더 먼 원일점은 모르겠고요. 그래서 386 여기까지가 0.386AU 되겠나요? 그래서 0.386AU일 때가 지구 화성 사이에 가장 가까울 때입니다. 2018년 7월에 말입니다. 그지? 이해됐습니까? 따라서 근일점은 1.386AU보다 더 먼 쪽에 있겠다고요? 아니죠. 그보단 더 가까운 쪽에 있을 수 있겠네요. 이해됐습니까? 이해됐어요? 이 기간 중 화성의 겉보기 밝기는 2018년 7월 가장 가깝잖아요. 그치? 가장 가깝죠. 태양 지구의 거리는 1AU로 일정하다고 했었을 때 화성이 가장 가까이 왔을 때가 2018년 7월에 0.386AU일 때 가장 가까이 와 있습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화성이 가장 멀리 있었을 때는 언제입니까? 0.674AU의 거리에 있었던 2012년 3월 0.674잖아요. 그죠? 요 사이 거리가 0.674의 거리예요. 그러니까 화성의 장반경은 1.674보다는 좀 더 큰 쪽에 있겠다는 생각을 줄 수 있겠죠. 말뜻 이해되겠습니까? 정리해 주십시오.
자, 또 다른 질문 한번 받아볼까요? 12번. 12번 문제요. 12번 문제. 어느 해 3월 일주일 간격으로 해가 뜨기 직전 남쪽 하늘에서 관측한 행성 A, B의 그리고 전갈자리의 모습입니다.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지금 전갈자리가 그지? 뭐 이런 식으로 전갈자리가 잡혀 있습니다. 전갈자리를 이루는 이런 여러 가지 별들은 이 별들은 저렇게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죠?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A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한데요. A는 여기 있다가 한 일주일 후에 이쪽에 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간 흐름에 맞춰서. 이해됐습니까? 되겠나요? B도 일주일 정도 후에 이렇게 와 있는 것을 볼 수 있겠군요. 이해됐습니까? 되겠나요? 이 기간 동안 A의 적격이 증가했습니까? 했어요. 자, 적격할 때는 왼손을 쓴다 했죠? 이렇게 가면서 적격이 증가되는 방향입니다. 예, A는 일주일 후에 적격이 증가되는 쪽으로 가 있습니다. 실상 B도 그렇대요. 그렇죠? 한 놈은 역행 했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했거든요. 그죠? 어쨌든 이 기간 동안 A의 적격은 증가했다. 맞죠? 되겠습니까? 오늘 3월에 남쪽 하늘에 봤어요 했습니다. 3월이면 태양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면 3월 말에 태양이 충분점에 있습니다. 0시 방향에 태양이 있습니다. 이해됐습니까? 되겠나요? 그리고 해가 뜨기 직전 해놨습니다. 해가 뜨기 직전이라는 것은 동쪽 하늘에 태양을 이렇게 봐야 되겠고 이 전갈자리는 남쪽 하늘에서 본 겁니다. 전갈자리는 18시 방향 쪽에 있습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럼 겨울철에 했습니다. 겨울철에는 태양이 18시 방향에 있어요. 태양하고 비슷하게 뜨는 놈들이에요. 겨울철에는 전갈자리를 제대로 볼 수가 없네 하겠습니다. 이해했어요? 전갈자리가 18시 방향에 있기 때문에 겨울에 태양이 18시 근처에 있으면 태양과 비슷하게 뜨고 지다 보니까 제대로 볼 수가 없는 놈입니다.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여름철에 잘 보인다가 맞죠? 여름철에는 태양이 6시 방향에 있을 테니까 한밤 되면 남쪽에서 잘 볼 수 있을 겁니다. 되겠습니까? 이 기간 동안 B와 지구 사이 거리는 멀어집니까? 했어요. 지금 이 B라는 것은 남쪽 하늘에 보이는 놈인데요. 그죠? 태양에 대해서 이쪽 방향에 있는 놈이죠. 이래서 되겠나? 그래서 우리는 여기를 서구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태양이 있고 지구가 있고 그리고 내행성일 수는 없죠. 남쪽 하늘에 보이는 거예요. 내행성일 수는 없어요. 외행성이에요. 그냥 화성이라고 하자고요. 이해됐습니까? B라는 놈이에요. 뭐 A든 B든 어쨌든 외행성이에요. 해 뜰 때 남쪽 하늘에서 보이는 외행성이라고요. 서구에 있다고요. 이해됐습니까? 공전은 분명히 반시계죠. 이해됐습니까? 공전 분명히 반시계예요. 그런데요. 위상의 변화는 어떻습니까? 하는 건데 위상의 변화는 시계예요. 지구가 더 빨리 돌기 때문에요. 다시 말하면 B에 있는 놈은 앞으로 몇 달 지나면 어디에 온다? 충에 옵니다. 충에 오니까 더 가까워집니다. 시직경 커지겠고 밝기는 더 밝아집니다. 이 기간 동안 B와 지구 사이 거리는 충으로 오기 때문에 가까워집니다. 그리고 밝기도 밝아집니다. 이해됐습니까? 물론 아직은 순행하고 있는 라인입니다. 딱 충에 걸린다면 이제 그때는 역행 라인이겠지만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그림을 그릴 수 있어야 되겠다는 매번 하는 소리가 이런 소리입니다. 정리 다시 해주십시오. 자, 또 다른 질문 해봅시다. 뭐 해볼까요? 7번. 17번 문제. 표는 2016년에 근일점을 통과한 해성 A, B, 해성이랍니다. 해성. 궤도 요소를 나타냈지요. 했습니다. A는 지구에 가장 가까운 근일점이 해성 자체의 근일점이 2016년 3월이었고요. 근일점까지 거리가 0.99, 공전 주기가 5년이었습니다. 반면 B는 근일점까지 거리는 2.0AU였는데요. 공전 주기는 3.4년이라고 하겠네요. 여러분들 케플러 제3법칙이 뭡니까 하면 제3법칙이 조화법칙이라서 공전 주기의 제곱과 장반경의 상승이 비례해요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이해됐습니까? A의 공전 주기가 공전 주기 T를 볼 때 A는 5년이었고요. B는 3년입니다. 공전 주기가 길다의 의미는 뭡니까 하면 결국엔 장반경도 길어야 되겠습니다. 이해됐어요? 그래서 기억 공전궤도의 장반경을 물었습니다. 장반경은 A가 B보다 더 길어 하겠습니다. 기억 괜찮죠? 이해됐습니까? 되겠나요? 그렇다면 공전궤도 20년 어떻습니까? 한데요. 태양을 중심으로 공전궤도의 장반경은 A가 더 길다 했습니다. 근데 A의 근일점은 얼마입니까? 0.99AU로서 1AU 정도 됩니다. 이렇게 도는 게 A예요. 반면 B는 2AU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돌아야 되겠죠. 됐어요? 어쨌든 전체 장 지름이 A 쪽이 더 길게 결국엔 A라는 것은 굉장히 큰 20률을 가지고 돌겠고요. B는 상대적으로 20률이 작은 궤도를 돌겠습니다. 공전궤도 20률은 B가 더 크다? 아니요. A가 훨씬 커야 되겠습니다. (2018년 1월에) A와 B는 공전 속도가 점점 느려지고 있습니까? 라고 했어요. B의 공전 주기 얼마입니까? 하면 3.4년입니다. 이해됐습니까? B가 근일점에 B란 놈이 근일점에 도달한 게 언제입니까? 하면 2016년 11월이었습니다. 2016년 11월이었습니다. 되겠습니까? 되겠나요? B가 여기 정도에 오려면 주기가 3.47년이니까 1년하고도 약 2개월이 더 지나야 됩니다. 1년하고도 2개월 더 지나면 2018년 1월 정도면 이쪽에 와 있을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되겠나요? 아니지. B란 게 3.47년이니까 3.47이면 1.7년 정도 있죠. 2016년 11월에서 1.7년 더 갑니다. 그러면 1.7년 더 가면 얼마야? 2018년 6월 되죠. 맞습니까? 그지? 되겠어요?
2018년 6월이면 B가 여기 와 있습니다. 확인됐습니까? 되겠나요? 따라서 2018년 11월이면 이미 원일점을 지난 상태일 겁니다. 이해됐어요? 2018년 1월? 아니지. 2018년 1월이면 아직 원일점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근일점에서 속력이 가장 빠르고 원일점에서 가장 느립니다. 그래서 원일점이 향해 가고 있으니까 B는 느려지고 있습니다. 되겠나요? 되겠습니까? 그리고 A는 2016년 5월인데요. A는 2016년 5월에 2016년 3월인데요. 2016년 3월에 근일점에 도달했습니다. 공전 주기가 5.3년이니까 2.6년 정도 더 있어야 됩니다. 그죠? 2.6년 더 때리면 얼마야? 2018년 6년 되면 9월 정도 되겠죠. 2018년 9월이면 원일점에 가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 2018년 1월이면 아직 원일점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이래서 그러니까 계속 느려진다가 되죠. 원일점을 지나왔으면 이제 근일점에 향해서 속력이 빨라지겠으나 아직 원일점에 도달하지 둘 다 못했습니다. 이해됐어요? 아이씨 월 더하는 일이니까 힘드네. 그죠? 연도를 그냥 2년짜리, 5년짜리 뭐 이런 식으로 좀 숫자 이쁘게 주지 소수점까지 줘요. 이해됐어요? 어쨌든 근일점에서 제일 빠르고 원일점에서 제일 느리다는 생각만 가지면 되겠어요. 해볼만합니까? 아니에요? 자, 또 다른 질문 해볼까요? 20번 문제야. 태양의 활동 모습인데요. 했습니다. 스피큘, 톱날 모양의 불꽃 기둥이고 대략 수분 동안 지속되고요. 반면 공염, 고온의 가스 분출로 태양의 가장자리에서 잘 관측될 수 있겠다고 합니다. 가는 광구에서 일어나는 현상입니까? 했어요. 우리가 태양의 표면에서 흑점이라든지 쌀의 무늬를 얘기하잖아요. 그지? 그래서 이건 스피큘이라고 하는 거는 대기에서라고 해야 되겠죠. 왜냐니까 태양 표면에서 불꽃 기둥이 올라오는 거잖아. 이미 그거는 태양 표면을 떠난 놈이죠. 이해됐어? 나는 지구의 자기장이 강한 곳에서 잘 나타난다. 예? 태양의 자기장이 강한 곳에서 우리가 태양의 자기장이 강한 곳에서 흑점이 많이 생깁니다. 그 흑점 중에서 빵 터지는 게 플레어드 현상이라고 하는 거죠. 일단 기억을 지우고 나면은요 니은이 동그라미가 될 수밖에 없겠고 그렇게 뭐 아주 강력한 플레어가 아니라 하더라도 홍염이라면 태양 자기장이 강한 곳에서 여러 가지 뜨거운 물질들이 제대로 올라오지 못하다가 그것이 이제 한꺼번에 터지는 현상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가나 모두 태양 투영법을 이용해서 관측할 수 있으니까 했네요. 태양 투영법이라는 것은요, 그 그림자를 투과시키겠다는 거거든요. 망원경은 직접 보시면 곤란하고, 무슨 뜻이겠어요? 망원경 직접 보면 바로 실명이에요. 망원경이 있으면 여기 이제 뭐 종이를 대고 그림을 보는 거야. 이해했어? 그럼 거기서는 태양의 흑점 정도를 볼 수 있는 거죠. 이해했어? 태양의 투영법이면 태양의 흑점을 관측할 때 그때 볼 수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0번 답이 뭘로 나와 있습니까? 2번. 예. 또 다른 질문요? 21번. 21번 문제요. 21번 국방부 중위도 지역에서 10월 7일에서 9일까지 하루 간격으로 같은 시간에 관측한 달의 위치 변화입니다. 라는데요. 10월 7일 날 아주 초승달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후에 이런 식으로 되고 있죠. 10월 8일, 10월 9일. 그래서 이런 초승달은 당연히 해진 뒤에 서쪽 하늘에서 관측한 겁니다. 확인됐습니까? 됐나요? 세타는 몇 도쯤 되겠습니까? 하네요. 우리가 다른 위상 변화가 응력으로 한 달 되겠죠. 삭에서 삭까지 우리가 상망거리가 불러주는 게 29.5일이에요. 이래서 29.5일당 한 바퀴 돌아가니까 360도 됩니다. 그게 세타입니다. 대략 30도 하면 되겠네요. 그죠? 아닌데? 30으로 나누면 30 나누면 얼마야? 12 30으로 나누면 산수 계산 안 된다. 30에 360 10 12 12도입니까? 네. 내가 이 값도 세타는 12도입니다. 이해됐습니까? 관측 기간 동안 달의 남중 고도는 했어요. 지금 10월 7일 해놨지 않습니까? 그지? 태양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9월 말이면 태양이 12시 방향에 있습니다. 10월 초죠. 되겠습니까? 그럼 태양은 이 정도쯤에 있습니다. 이래서 관측하는 지구는 이쪽에 있습니다. 달의 궤도를 그릴게요. 달이면 여기가 사의 위치입니다. 상현의 위치입니다. 보름의 위치입니다. 물론 망이라 쓰기도 하겠죠. 현재 달은 10월 7일 이쪽에서 어디로 가고 있다고? 18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요. 우리가 황도랑 백도랑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아. 다시 말하면 10월 7일, 8일 가면 갈수록 이 달의 저기는 감소합니다. 이해됐습니까? 이 달의 저기는 감소합니다. 그래서 달의 남중고도가 10월 7일, 8일, 9일 가면서 줄어들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되셨나요? 그림사에서 조금 더 본다면 중위도 지방하니까 뭐 한 30, 우리나라로 따진다면 이게 뭐가 됩니까? 하면 달의 일주권이 되겠습니다. 90-2도만큼 말입니다. 이게 남중고도가 더 크네요. 10월 7일, 8일, 9일 가면서 남중고도가 낮아지는 것도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해됐어? 정리해 주십시오. 예. 네네.
일단 첫째 파트는 우리가 그림을 그릴 줄 알아야 된다고 계속 얘기하는 게 이게 그냥 생처럼 10월 7일 8일 9일 이렇게 해서 보서 남주보다 높아집니까? 그거를 이런 류의 그림을 그려가면서 파악해야 된다는 거죠. 또 다시 좀 해볼까? 다른 질문? 틀린 거 좀 설명 더 해주라. 더 없어요? 16번. 16번 문제요. 16번 가상의 태양계 행성 A, B가 1년 동안 도는 전체 공전 궤도 면적의 5분의 1과 그리고 40분의 1을 나타냈습니다. 태양에 대해서 A라는 게 전체 공전 면적의 5분의 1을 돌았다는 것은 얘가 한 바퀴 돌 때 5년 걸린다는 뜻이죠. A의 공전 주기는 5년짜리입니다. 반면 B라는 놈은 1년 동안 40분의 1을 쓰고 나간답니다. B라는 놈은. 그럼 B의 공전 주기 얼마 걸려? 40년 걸리겠죠. A의 공전 주기 이렇게 하면 T라고 쓸까요? B의 공전 주기는 어떻게 써요? 5, 8, 40이죠. 8T가 걸리겠네요. 이랬어? 우리가 T 제곱이 장반경 R의 3승으로 볼 때 이랬어? 1 쓴다면 장반경이 4배 되면 8을 쓸 수 있습니다. 이해됐습니까? 8의 제곱이 64잖아. 그지? 그래서 R의 3승, 4의 3승이 이런 범위가 나옵니다. 맞지? 이해됐습니까? 얘의 장반지름을 R로 삼을 수 있다면 8T 된 놈은 얼마? 4R이라는 뜻이에요. 이해됐나? 그래서 또 한다면 9의 3승 때리면 27의 제곱이 나올 수 있습니다. 정수산에 떨어지는 것은 이런 것들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되겠어? B의 공전 주기는 A 공전 주기의 8배가 됩니다. 장반경은 4배 차이 납니다. 이해됐어요? 그렇다면 지구와의 회합축인데요. 여러분도 회합축이 그래프를 그리면 매번 봤던 게 이런 그림이잖아요. 당연히 5년짜리다 보니까 A는 이쪽에 있고 B는 이쪽에 있습니다. 이랬어요? 회합축이는 B가 짧습니다. 회합축이 늦는 말입니다. 이랬어요? 회합축이는 A가 더 길어야 되겠죠. 이 그래프도 맨날 보는 거잖아. 외행성은 공전 반지름이 길수록 공전 주기는 길어지지만 회합축은 오히려 짧아지죠. 맞지? 이해됐어?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그래프를 놓고 분석 판단하시면 되겠다. 16번에 왔습니다. 정리해 주십시오. 엎어져 있으면 또 뭐합니까? 정찰이 본 문제가 자, 또 다른 질문 해보자. 어? 11번 문제야. (11번) 어느 해
태양, 금성, 목성이 지는 시각을 나타냈지요 했습니다. 1월부터 12월까지 태양이 지는 시각이 이렇게 되고 있어요. 태양이 지는 시각이니까 이쪽은 뭐가 되는 거야? 밤 되겠죠.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태양이 지는 시각이 6월 말에 제일 긴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6월 말에 하진날 되면서 태양이 가장 늦게 지는 거죠. 이해됐어요? 되나요? 그 다음에 금성은 어떻습니까? 하는데요. 금성이 이런 그림이 나오네요. 여러분들 금성이 태양보다 나중에 진다 되어 있습니다. 동방에 있는 금성입니까? 서방에 있는 금성입니까? 예, 이 금성은 비너스 동방에 있는 금성이죠. 동방에 있으니까 해진 뒤에 태양보다 나중에 지면서 서쪽 하늘에 보이는 거죠. 그럼 이쪽으로 넘어가면 태양보다 먼저 져버려요. 이건 비너스 서방으로 넘어간 거예요. 이랬어? 그럼 뻔하게 동방에서 서방으로 넘어간 여기가 뭐가 되겠어? 여기가 내합이죠. 금성이 내합 근처라면 이 금성은 이 내합 근처에서 역행하지 않아도 튀어나와야 되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금성을 관측할 수 있는 시간은 했어요. 2월달에 한 요 정도 보고요. 5월달에는 좀 더 많이 보네요. 이해됐어? 어차피 해진 뒤에 보는 거잖아. 지는 시각 차이가 관측 가능한 시간이죠. 그래서 2월보다 5월에 더 오래 관측할 수 있어요. 그림상 맞죠? 이해됐습니까? 되겠나요? 8월에 금성은 역행합니까? 했어요. 예, 8월이 내합 근처잖아요. 이해됐어요? 8월 내합 근처니까 당연히 금성은 역행합니다. 자, 그럼 남은 건 누굽니까? 목성이잖아. 목성은 8월에 태양과 함께 집니다. 목성은 태양과 함께 집니다. 그림 이해됐습니까? 되겠나? 목성이 태양과 함께 진다는 것은 목성이 태양과 같은 방에 있는 거예요. 뭐라 불러? 합이라 부르죠. 외행성이 역행할 때는 충이에요. 이랬어요? 외행성이 역행할 때는 충이에요. 합이면 당연히 순행하고 있을 때입니다. 이해됐습니까? 10월에 금성은 지구로부터 멀어지고, 예, 10월이면 이미 서방으로 넘어간 거잖아. 이해됐습니까? 서방으로 넘어가니까 지구로 계속 멀어지겠죠. 서방에서 쭉 가서 외합될 때까지는 지구에서 계속 멀어지겠습니다. 이해됐나? 반면 목성은 지구에 가까워집니까? 하는데 아까 목성이 8월에 무슨 일이 벌어졌다? 목성이 8월에 합의했잖아. 지구가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합의했잖아. 되겠습니까? 이 이후에는 지구 쪽으로 오겠죠. 좀 더 가까워지겠네요. 이해됐어? 정리하십시오. 2 전체 파트가요. 그림 그리고 우리가 인지하고 몇 개 안 되는 그래프 갖고 분석하는 형태들입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 보고 지금 금성을 찾아라 목성을 찾아라 이거 쉽지 않은 일입니다만은 어쨌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들이에요. 얼마 전에 월식 봤잖아요. 우리가 관측 가능한 것이고 그래서 이런 그림을 그리면서 시뮬레이션이 가능한 것들이에요. 이제 겨울 되면서 오리온 자리가 또 잘 보이는 형태가 됩니다. 아까 오리온의 허리띠에 해당하는 그게 천국의 적도 근처에 있다 했습니다. 들어서 약 53도 정도, 우리 지금 여기가 37도 되니까 53도 고도 정도 되는 곳에 찾아봤을 때 허리띠 3개 보이고 위아래 무릎뼈 아랫배 보이면서
미겔과 베텔기우스가 보이면 그 오리온이에요. 오리온 자리 왜 유명하면 아까 말했던 그 두 개의 별은 밤하늘 볼 수 있는 가장 밝은 별 10대 별 중에 두 개가 거기 착박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중3 들어가면 아마 성운, 성단 뭐 이런 것들 나올 건데요. 성운 중에 발광성운으로 대표되는 오리온 대성운, 얘 바로 오리온 자리에 있습니다. 오리온 허리띠 바로 밑에 있습니다. 그리고 말머리 성운이라 해서 암흑 성운이거든요. 얘 그거 오리온 대성운 또 밑에 있습니다. 오리온 자리 보면 볼 게 참 많습니다. 반사 성운의 대표적인 놈이 플레이아데스 성운, 그리고 산계 성단의 대표적인 놈이 플레이아데스 성단 하는데요. 중생변에 대한 이름을 쓰거든요. 아까 오리온이 이렇게 되고 있다 했잖아요. 이쪽 방향을 쭉 쫓아가면 플레이아데스 성단이 있습니다. 오리온이 플레이아데스를 쫓아가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그런 것들은 그리스 로마 신화 보면 뭐 그런 얘기들이 잘 실려 있어요. 나서 그만하고 자 문제 계속 풀어보십시오.